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관계입니다. 근데 주로 다루는 뉴스가 그 두 사람의 관계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그 반 테슬라 세력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것을 포함해서 지금 그 이 반테슬라 운동 그런 정치적인 측면하고 다르게 기술적으로 과연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그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로 떠오르는 것이 로봇과 AI죠. 작년 10월 10일 날 사이버 캡을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마스터 플랜은 로봇과 AI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동차에서 수집한 방대한 비디오 데이터로 세계 최고의 AI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실용성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 전에 테슬라가 어떤 그 상황을 결정하는지 잠깐 짚어보면,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이 일론 머스크는 The Secret Master Plan이라고 해서 가장 중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016년에 카쉐어링이 포함됐고, 작년에 마스터 플랜 또 발표하면서 로봇과 AI 회사로 전환하겠다라고 지금 전략을 바꿨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그림에 보이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천만 대 연간 판매 목표를 취소했고, 작년 연말까지 4680 배터리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놓겠다 했는데, 아직은 그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2만 유로 이하의 2만 달러 이하의 저가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소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사이버 캡, 그러니까 로봇 택시하고 인공지능 옵티머스 이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회사에서 AI 회사를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짚어볼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테슬라의 판매로 모든 주가가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은, 작년 말에 올 초에 479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은 어디까지나 일론 머스크의 행동으로 인한 화제성이 강한 그런 주가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다시 이제 22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그, 트럼프가 모델 X를 구입해서 시위를 하자 다시 또 270달러까지인가요?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화제주란 얘기입니다. 성장주나 가치주가 아니고. 뭐 테슬라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말이 좀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어쨌든 지금은 머스크는 더 이상 우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AI 회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세상이 AI로 바뀐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AI가 지금은 주도권 잡기 위한 싸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국가 GDP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그가 이 화재주의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수집한 페타바이트 분량의 비디오 데이터 핵심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데이터가 기본인데, 근데 여기서 좀 잠깐 중간에 찢기고 들어가자면, 인공지능은 결국은 그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클라우드가 기반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기술입니다. 클라우드가 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냥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에서 전력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는 사람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이 자동차가 작동하도록 하는데 훈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AI는 그 기본적으로 챗GPT 언어 모델과 매우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일로서 이미 입증이 됐고, 저도 저 수년 전부터 얘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삼다만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고 작년에 연말에 올 천가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을 때 시속 120km 정도의 속도에서 자율주행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런 일 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또 이 AI가 어떤 경우든지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또 운전 조건이라든가 날씨, 건설, 교통 패턴 등 이제 이 외에도 삼라만상을 표현했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만난 인공지능 학자들이 또는 또본 인공지능 학자들이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학자들은 일반 주행 데이터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비디오는 AI가 극단적인 상황이나 위험한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운전자 등 10명 중 9명은 정지 표지판을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죠. 도시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만큼 나쁜 습관을 AI가 학습을 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 전부라면 정지 표지판을 그냥 통과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습관을 배워서. 또 센서가 다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다른 테슬라 외 샤오펑 외에 다른 회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더, 레이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해서 안전을 확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지금 화제는 테슬라의 FSD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별로 다른 이야기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적어도 미디어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는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 엔지니어 얀 앙드레 루쿤이라는 그 사람이 17세만 된다면 누구든지 약 20시간 정도 연습하면 운전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영향은 과장되어 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수록 성과는 향상되지만 수익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얀 앙드레 루크는 인공지능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또는 이분은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인공지능 학자 입장에서 가장 그 인공지능이 완전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쿠는 현재 AI 아키텍처는 세상을 이해하고 제한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능력에서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특별한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한테 테슬라가 자율주행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테슬라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시장 가치가 자율주행만으로도 1조 달러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이 일은 앞으로 입증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캡을 내놓았고요. 이제 이 사이버 캡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함으로써 1조 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8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하지만은 그게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그걸 잘 치고 들어간 사람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튜브를 보든 일반 레거시 미디어를 보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이 찬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2조 달러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 수없이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유튜브나 미디어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를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AI 애플리케이션에 고정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얀 앙드레 루크는 자율주행 성과는 목표에 계속해서 미치지 못하고 거의 10년 동안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 FSD에서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세미나에서 작년 말인가요? 올 초인가요? 그 한국의 인공지능 학자가 적어도 레벨 3, ADAS 기준으로 레벨 3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낙관적으로 봐도 2035년 정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는 뭔 얘기란 얘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데이터 양과 품질인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거 AI 학습 마찬가지. 앞서 말한 대로 운전자들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배워서 그걸 따라하게 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좋은 운전자와 나쁜 운전자 또는 비디오 피드를 구분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만큼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인공지능을 흔히 말하는 대로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모든 걸 단언해 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작년 8월에 코어텍스 데이터 센터를 오스틴에 있는 개방을 했죠. 개방이 아니라 사진을 제공했죠. 여기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R&D 회로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게 그 지금의 평가입니다. 또 더불어서 테슬라가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점도 상당히 지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내용이죠. 불신을 증폭시키는 내용이죠. 어쨌든 지금은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테슬라의 중심입니다. 모델 S, 모델 Y, 모델 X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은 모델 S나 모델 Y, 모델 3의 판매에 반응을 하죠.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사이버캡을 발표할 때 10월 10일 날 발표할 때 유니버스 스튜디오에서 사이버캡을 시연을 했는데 이거 원진이 엔지니어들이 원격으로 모니터링 했고 최근에 오스틴에서 올 6월 달부터 다시 그 모터 파일럿 로보택시 파일럿 서비스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원격 제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10일 날 그 상황이 6월 달이 되면 거짓이냐 참이냐 뭐 하는 것이 그 밝혀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웨이모는 그들이 갈 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피닉스, 미국이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스틴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 주간 20만 회 이상의 유료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아마 그 5만 회였을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로보택시는 레벨 4이긴 한데 자주 그 제가 그 불안감 때문에 불안한 생각 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레벨 4는 주행 조건, 시간, 주행 지역이 한정된 그런 개념에서 레벨 4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 개인용 자동차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 레벨 2 플러스 2 플러스 플러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웨이모는 2024년에 400만 건의 채양에 의해서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대체 자율주행은 AI 자율주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이한 루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기계가 비디오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려면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걸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얀누쿠는 이를 위해서 10년 이상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듣자면 AI 시스템이 동물과 인간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완전한 자율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을 AI가 배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화재 사건 때 그 돌풍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타이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이 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인간들이 사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우선은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와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주제가 몰려 있고 실제 주요 그 핵심이 뭔지는 좀 뒤처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행정부에서 미국 내에 지금 각 주마다 다른 ADAS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연방정부에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규제를 좀 완화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로보택시 운행을 좀 쉽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자율주행, AI 기반 자율주행,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AI 기반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전문가들은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포브스를 보고 이 관련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